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천상이라는 조금 모자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천상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장가갈 나이가 되어도 연애 한 번 못 해봤지요. 가난한 데다 좀 모자르다 보니 마을 처녀들은 천상이를 모두 외면하였습니다. 예, 천상아, 너는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만 어쩌려고 그러느냐. 지도 장가는 가고 싶구먼요. 헌데 마을 처녀들이 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구먼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어찌 사내가 처녀를 기다린단 말이냐. 자고로 사내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하느니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더냐. 아버지도 천상이만 보면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상이에게 장가를 가지 못한다고 한 소리 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또 한 소리 들은 천상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춘덕이네 집으로 향했지요. 춘덕이 집에 있어. 천상이 내가 아침부터 웬일이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왔구먼. 뭔 말인데? 오늘도 장가 안 간다고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구먼. 그러니 너라도 내게 시집 오면 안 되겠냐. 아니, 야가 아침부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여. 너는 내가 그리 쉬운 여자로 보이냐? 아, 쉽긴 뭐가 쉽다고 하는 것이야. 나는 어려워 죽겠구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 바쁜데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앞으로 9번 남았어. 그러니 오늘은 이만 갈게. 아니, 저 바보가 못이 9번 남았다는 것이야. 자꾸 시끄럽게 할 것이야? 부지깽이 맛 좀 보고 싶어서 그려? 천상이는 춘덕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순이 집으로 향했지요. 야, 복순아 잠시 나와보더라고. 아, 뭐 땜시 아침부터 부르고 난리여? 너는 시집 안 가냐? 아, 멀쩡한 놈이 있어야 시집 갈 것 아닌가벼. 그러지 말고 내게 시집 오면 어쩌겠냐. 아니, 너는 아침부터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이여? 아, 먹긴 뭘 먹었다고 그려.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느라 먹은 게 하나도 없구먼. 자꾸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물벼락 맞을 것이야. 그러니 어서 가서 일이나 혀. 이자 9번 남았구먼.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보더라고. 아니, 저 바보가 아침부터 뭔 소리를 하는 것이야? 천상이는 복순이 집에서 나와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땡볕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천상이는 춘덕이네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춘덕아 나왔구먼. 그러자 춘덕이가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그런데 춘덕이 손에는 부지깽이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부지깽이는 들고 난리여.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 짓거릴까봐 그렇다 왜? 어디 또 한 번 어서 짓거려봐. 천상이는 춘덕이가 무서워 말도 못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집으로 향했지요. 복순아 잠시 나와 보더라고. 그러자 복순이가 나왔는데 복순이 손에는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왜 물바가지는 들고 나온 것이야? 내가 또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렇지. 오늘은 또 뭔 소리 하려고 온 것이야. 어서 혀봐. 아니 물바가지는 놓고 하면 안 되겠냐 무섭게 시리. 아,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말을 혀봐. 그러니까 너는 내게 시집을. 천상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복순이 손에 들려있던 바가지물이 천상이 얼굴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흠뻑 젖은 천상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어서 또 계속 혀봐. 어느새 복순이 바가지에는 물이 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또 혀보라니깐. 천상이는 또 물벼락을 맞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말도 다 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상이는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에게 혼나느니 마을 처녀들에게 혼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아버지 말에 천상이는 10번은 부딪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천상이는 날마다 아침이면 춘복이에게 부지깽이로 두들겨 맞고 복순이에게는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는데도 천상이에게 날아오는 부지깽이와 물벼락은 멈추질 않았지요.
아버지 지가 10번도 넘게 찍어봤는데요. 남은 것이라고는 부지깽이로 맞은 혹하고 물벼락 맞은 옷밖에 없구먼요. 아이고 이놈아, 무턱대고 덤벼드니 그런 것이지. 좀 머리를 쓰면 안 되겠냐. 아니 머리를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쓰라고 달려있는 것이지. 천상이는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10번 찍어 안 넘어오니 천상이는 이제 더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지한테 거짓말을 하는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널렸구먼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아무리 장가가 급해도 그렇지. 그렇게 무턱대고 들이대면 어느 처자가 좋다고 하겠느냐. 여자란 자고로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야만 얻을 수가 있는 법이란다. 그나저나 약초가 다 떨어졌으니 가서 약초나 캐오거라. 알았구먼요. 헌데 이자부터 지한테는 장가 가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언젠가는 지도 짝을 만나지 않겠는감요. 그래 알았다 그리하마. 허나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거든. 무턱대고 들이대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알겠구먼요. 그럼 지는 약초 캐러 다녀오겠어요. 천상이는 한번 나가면 달포나 걸리는 약초 캐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망태기를 하나 둘러매고 며칠을 걷고 걸어 산등선이를 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산속길에 웬 가마 하나가 우뚝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산속에 웬 가마가 있는 것이야? 천상이는 가마로 가서 앞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마 안은 텅텅 비어 있었지요. 아니 어찌 사람은 없고 빈 가마만 있는 것이야? 천상이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고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웬 사내들 여럿이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천상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내들 앞을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들 속에는 웬 아리따운 여인이 꽁꽁 묶여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 놈은 겁도 없는 것이냐? 어디 감히 산적인 우리를 그냥 지나치려는 것이냐?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놓고 가거라. 가진 거라고는 불알 두 쪽하고 망태기뿐인데요. 에이 이런 약초꾼 같은 놈이라고. 어서 가서 약초나 실컷 캐거라. 아니 그런데 어찌 여인을 꽁꽁 묶어 놓은 것이요? 참견 말고 어서 가기나 하거라. 그러다가 질라. 아니 지도 사내인데 저리 꽁꽁 묶여 있는 여인을 보고 어찌 그냥 간단 말이요. 너는 목숨이 2개라도 된다더나. 어째 자꾸 명을 재촉한단 말이냐? 이보시오 부인, 이 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납치당한 것이어요. 아니 이놈이 보자 하니까 가관일세 그래. 여봐라 저놈을 따끔하게 손 좀 봐주거라. 산적 두목의 말에 산적들 여럿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리와 내게 무릎 꿇고 엎드려 살려달라 빌어보거라. 엉덩이를 털고 일어난 산적들 중에 제일 덩치가 큰 산적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가 왜 죽을 죄라도 지었습니까요? 왜 살려달라 빌라는 것이요? 아니 이놈이 바보요 천치요 뭐요.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냐? 상황이고 뭐고 지는 저 부인을 풀어줘야 쓰겄구먼요.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덩치 큰 산적이 천상이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상이도 맞고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천상이는 덩치 큰 산적을 잡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산 밑으로 던져버렸지요. 풍차맨키로 뱅글뱅글 돌고 싶으면 또 와보시오. 그러자 나머지 2명이 동시에 천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상이가 이번에는 한 손에 1명씩 번쩍 들어 또 산 밑으로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두목만 혼자 남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약초쟁이가 무슨 놈의 힘이 저리 센 것이야. 허구한 날 몸에 좋은 약초만 먹고 살았나? 산적 두목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끼를 꺼냈습니다. 아니 뭐 장작이라도 패려고 그러시오? 아니 이놈이 꼭 바보 천치 같아도 주둥이는 살아있구먼. 오늘 내 놈의 팔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후회는 말거라. 산적 두목은 천상이를 향해 도끼를 무섭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천상이도 메고 있던 망태기를 무섭게 휘둘렀지요. 그러자 도끼가 망태기에 걸렸는데 빠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힘이 센 천상이가 망태기를 확 끌어당기니
산적 두목이 힘없이 끌려와 천상이 앞에 무릎이 자동으로 꿇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상이가 산적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뭐 이제 당신이 내게 살려달라 한번 빌어보소. 그러자 산적 두목은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벌떡 일어나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이 모두 사라지자 천상이는 묶여있는 여인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구해줘서 참말로 고맙소. 그런데 어디 다친 곳은 없소. 다친 곳은 없는데 심장이 너무 놀라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소. 아이고 그럼 어쩐다요. 이 험준한 산중에는 들짐승들도 많은데. 그럼 나 좀 업고 가주면 안 되겠소. 여인의 말에 천상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면 약초를 캐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인을 산속에 홀로 둘 수도 없었지요. 그럼 업혀보시오. 천상이는 여인을 일으켜 새우고등에 업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부드러운 감촉이 등으로 전달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인의 향내도 코 속을 자극하였습니다. 웜에 참말로 원놈의 가슴이 이리도 뛴다요. 그리고 뭔가 자꾸 꿈틀거리는데 이것이 다 뭔 일이다요. 천상의 말을 듣고 등에 업힌 여인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호호, 아직 수총각이셔? 그렇지라 아버지는 장가 안 간다고 난리인데 마을 처녀들은 10번을 찍어봐도 부지깽이하고 물바가지만 들고 나오니 지는 장가 가긴 다 들렸구먼요. 호호, 무척 재밌는 분이시구려. 지가 재밌다고요? 지는 지금 심각하구먼요. 헌데 어찌하여 가마꾼은 없고 혼자 산적들에게 잡혔던 것이요? 가마꾼들은 산적들이 나타나자 주랭랑을 치고 나만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저런 몹쓸 놈들이구먼요. 지 살겠다고 어찌 여인을 내팽개치고 도망친단 말이어요. 총각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오. 덕분에 무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고맙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오. 내 10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설 것이구먼요. 천상이가 여인을 업고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두 사람은 여인의 집이 있는 한양에 당도하였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 주셔요. 여인이 가리키는 집은 기와집이었는데 아주 좋은 대궐 같은 집이었지요. 참말로 집이 크긴 크네요. 천상이가 등에 업힌 여인을 마루에 내려주고 나니 여종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뭔 일 있으신감요? 어찌 총각에게 업혀온단 말이에요? 아니 괜찮다. 이 총각 덕분에 구사일생 되었구나.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구사일생 되었단 말이에요? 오다가 산적들에게 붙들렸는데 이 총각이 산적을 모두 쓰러뜨리지 않았겠니? 마님의 말을 듣고 여종이 천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정말 혼자 산적들을 모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단다. 힘이 어찌나 장사던지 산적들 여럿이 꼼짝을 못하더구나. 오메 참말로 그러고 보니 좀에 멋지구먼요. 이보시오 총각 혼인은 하였어? 아직 못했소만. 호호 그렇단 말이지요. 가만히 보니 총각은 딱 내 짝 같은데 나하고 한번 잘해보지 않겠소? 여종의 말에 천상이는 가슴이 심쿵하였습니다. 마을 처녀들에게는 부지깽이로 두들겨 맞고 물벼락만 맞다가 여종 향내가 잘해보자 하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요. 내겐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니 총각이 있는 동안 잘 좀 챙겨주거라. 알았구먼요. 앞으로 지 짝이 될지도 모르니 지가 신경 써서 잘 챙겨드리지라. 처음 본 여종이 자신을 자꾸 짝이라 부르니 천상이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맨날 차이기만 하다가 자신을 좋다고 하는 처자가 생기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요. 하지만 천상이는 속으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나를 따라오시겠소? 여종 향내는 총각을 데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머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참말이요? 혼자서 산적들을 모두 때려 눕혔다는 것이? 아 그렇다마다요. 어찌 사람 말을 그리 믿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 놀라서 그렇지요. 산적들이 어디 보통 사람들인가요? 험악한 사람들을 혼자 이겼다니 놀라서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잘 한번 지내보는 것이요.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구먼요, 호호. 여종 향내가 돌아가자 천상이는 방바닥에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꼬. 자리에 누우니 천상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종 향내가 찾아와 천상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총각 문 좀 열어보시오. 천상이가 말이 없자 향내가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골아 떨어졌구먼. 이보시오, 총각 어서 일어나 보시오. 오메 어쩜 자는 모습도 이리 멋질까. 딱 내 것이구먼. 향내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천상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서 일어나 밥 드시오. 향내가 가져온 밥상을 보니 찜닭의 완전 진수성찬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마님밥상을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니요. 호호, 앞으로 내 남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잘 먹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찜닭은 마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준 것이니 남기지 말고 다 드셔요. 아이고 내 태어나서 이런 밥상은 처음 받아보. 부잣집 밥상은 확실히 달라도 다르구먼요. 헌데 마님은 혼자 사시는 거요? 아니 그것은 왜 묻는다요? 뭐 마님에게 마음이라도 생긴 것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리언데요. 그냥 궁금하니 물어보는 것이지요. 아니 관심이 없는데 왜 궁금하냔 말이여요. 관심이 있으니 궁금한 것 아닌감요. 뭐 관심이 있다여도 마님은 양반인데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것 아니요. 그래도 본분을 알긴 아시는구먼요. 그러니 천상이 총각은 마님에겐 관심을 끄시고 나만 똑바로 보면 돼요. 알았는감요? 뭐 향내 처자래도 내겐 감지덕지구먼요. 천상이는 차려온 진수성찬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랫배가 남산만큼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푸짐한 진수성찬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님이 할 말이 있다며 천상이를 불렀지요. 저를 찾으셨는감요. 어떻게 음식은 맘에 드시었소? 지가 태어나 이렇게 호강한 적이 없었구먼요. 음식이 입맛에 맞았다면 다행이구려. 그런데 지한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감요? 요즘 내가 지방의 유지들하고 골동품 거래를 좀 하는데 요새는 산적들 때문에 거래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천상이 총각만 괜찮다면 총각이 내 곁을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데 총각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니까 지보고 호위무사가 되어달란 말인가요? 말하자면 그렇소. 내가 그 일을 하면 나는 약초를 못 캘 것인데 그럼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구먼요. 내가 약초 캐는 것보다 10배는 더 벌게 해줄 터이니 그것은 염려 마시구려. 아니 그 말이 사실이요? 천상이 총각이 산적들을 때려 눕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소. 아이고야 그럼 지는 좋지라. 지가 어디 가서 그리 큰 돈을 번단 말이요. 그럼 이제 지는 어떡하면 돼요? 천상이 총각은 낮이고 밤이고 나만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내 곁을 지켜주시오. 알겠구먼요. 그럼 이자부터 마님의 안전은 지가 책임지고 지켜줄 것이구먼요. 머지않아 기별이 오면 이틀거리 마을로 갈 것인데 산중턱을 넘어야 하오.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오. 이것은 서방님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검이고 이것은 무술을 연마할 때 입던 옷이요. 이제는 이것을 천상이 총각이 가지시오. 알겠구먼요. 그런데 지가 한 번도 검을 써본 적이 없는데 괜찮으시겠는지요? 그럴 줄 알고 서방님에게 검술을 가르쳐준 스승님을 불러놓았소. 그러니 그분에게 배우면 될 것이요. 알았구먼요. 마님은 철두철미하시구먼요. 천상이가 나가자 마님은 이제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산적들이 출몰하는 바람에 골동품 거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천상이만 곁에 있어도 마님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랑방으로 돌아온 천상이는 신이 났습니다. 약초 캐는 것보다 10배는 더 벌게 되었으니 하늘을 날 것만 같았지요. 신이 난 천상이는 매일매일 스승님에게 검술을 배웠습니다. 검을 써본 적은 없었지만 검술 실력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검술을 연마하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머지않으면 골동품을 가지고 첫 거래를 떠나는 날이었지요.
이제 검술도 배우며 본격적으로 폼나는 호위무사가 되니 천상이는 흥분되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뜬 눈으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피가 마려웠지요. 그리하여 천상이는 밖으로 나와 담벼락에 소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한 천상이는 주저없이 안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불쑥 열고 들어가 보니 이게 뭔 난리랍니까? 웬 도적들이 마님을 이불로 덮어 씌워놓고 골동품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도적놈들이냐. 어서 손에 든 것을 모두 놓지 못할까. 천상이는 도적들에게 들고 있는 검을 잽싸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천상이 검에 옷이 찢겨진 도적들이 겁먹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도적들이 도망치자 천상이는 마님에게 덮여 씌워진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아니 괜찮으신감요 마님. 그래 다친 곳은 없느니라. 헌데 도적들이 이제 내 집까지 들이닥치니 걱정이다. 저놈들도 혼이 났으니 이제 함부로 찾지는 못할 것이구먼요. 그래도 천상이 총각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번에도 총각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저놈들은 안방에 골동품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지 눈에는 뭔가 알고 찾아온 게 틀림없는 것 같구먼요. 그러게 말이다. 오늘 내 집에 골동품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이는 향내하고 골동품을 사갈 서대감 뿐인데 도적들은 어찌 알았을까? 아무튼 지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마님은 마음 놓고 푹 주무셔요. 저놈들이 다시 찾진 않을 것이지만 마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요. 천상이가 밖으로 나가자 마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벌써 2번씩이나 위험할 때마다 천상이가 나타나 구해주었기에 마님은 천상이가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때묻지 않은 데다 순수하고 심성까지 착하니 마님이 보기에 천상이는 신분을 떠나 좋은 사내임이 틀림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천상이가 서서히 괜찮은 사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천상이가 혼자서 검술 훈련을 마치고 우물가로 씻으러 가고 있었는데 마님이 있는 안채에서 뭔가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상이는 또 도적이 든 것이 아닌가 하여 달려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님의 알몸을 봐버린 천상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그런데 천상이가 머릿속이 하얘져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총각,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이야? 천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서는 걸쭉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아니 천상이 총각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나가던지 들어오던지 일단 문은 닫아야지. 얼어붙은 천상이는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마님이 벌떡 일어나 문을 닫았지요. 이보시게 총각. 마님이 천상이를 붙들고 흔들자 그제서야 천상이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정신이 돌아온 천상이는 얼른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들어가 문 닫고 벌렁 누웠지요. 천상이는 좀 전에 본 것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지요. 한편 마님은 천상이가 나가자 목욕을 바로 마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이에게 못 볼 것을 보이고 말았으니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러웠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천상이 총각이 내 속을 모두 봐버렸으니 앞으로 천상이 총각 얼굴을 어떻게 본담. 그런데 마님은 겉으론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론 뭔가 야릇한 기분도 드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서대감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얘 향내야 가서 천상이 총각에게 지방에 갈 채비를 하라 이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여종 향내는 천상이가 있는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문 열고 불쑥 들어갔지요. 총각, 마님께서 길 떠날 채비하라 하셨구먼. 아 그래? 기별이 왔나 보네.
그런데 마님하고 먼 길을 다녀와야 할 텐데, 행여나 마님하고 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겠지? 아, 뭔 일은 무슨 뭔 일이 있다고 그려. 염려하지 말더라고. 총각만 믿고 있을 테니, 얌전히 갔다가 얌전히 와야 혀. 알겠지? 자, 약속혀.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 향내는 천상이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새끼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상이도 어쩔 수 없이 새끼 손가락을 걸었지요. 그렇게 채비를 마친 천상이는 마님은 말에 태우고 골동품은 상자에 넣어 보따리로 꽁꽁 싸 등에 메었습니다. 꼬박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이니 하룻밤은 주막에서 머물러야 했지요. 그리고 해가 지자 천상이와 마님은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보시 주모, 여기 국밥 2그릇 말아주시오. 그리고 술도 한 잔 주시구려. 천상이와 마님은 자리에 앉아 주모가 가져온 국밥과 술을 한 잔 하였습니다. 이보시 주모, 여기 방 2개만 주시구려. 오늘은 남는 방이 하나밖에 없구먼요. 아니, 방이 하나밖에 없다니 다른 방은 또 없소. 없소. 다른 방에는 메주를 잔뜩 띄워놔서 발 디딜 틈도 없소. 방이 하나밖에 없다 하니 천상이는 무척 난감하였습니다. 마님이 방에서 주무셔요. 아니, 그럼 너는 어디서 자려고 그러느냐? 지는 아무 곳에서나 눈을 붙여도 괜찮구먼요. 아니다. 내가 상자까지 메고 가는데 한 데서 자서야 되겠느냐 걱정 말고 너도 방에 들어와서 자거라. 천상이는 마님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마님과 한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각각 이부자리를 깔고 누운 천상이는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목욕하던 마님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도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속것을 모두 봐버린 천상이가 바로 옆에 누워있기 때문이었지요. 산적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사내 중의 사내가 바로 옆에 누워있다 보니 마님의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마님이 천상이에게 말했지요. 천상이 자느냐? 아직 잠들지 않았구먼요. 그럼 내 곁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렴. 산중이라 그런지 밤이 무척 춥구나. 아이고 마님, 그렇게 추우신감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지가 얼른 가서 방에 불을 넣고 오겠구먼요. 천상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후다닥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불을 활활 지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불을 지핀 아궁이가 뜨뜻하다 보니 천상이는 불을 쬐다 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부엌에서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에휴. 그렇게 마님은 방에서 천상이는 부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아침밥을 먹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걷고 걸어 서대감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었소. 그래, 물건은 무사히 가져오신 게요? 그렇습니다. 천상아, 물건을 꺼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상이는 등짝에 있던 보따리를 풀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 이것이 고려 청자구려. 빛이 참으로 영롱한 것이 아름답기 그지없소이다. 이리 귀한 것을 가져오느라 수고가 많으시었소. 대군께서 소장하시던 물건인데 특별히 저를 믿고 내주셨지요. 그러니 값은 후하게 치르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소. 내 값을 후하게 쳐드리리다. 자자, 내 특별히 먼 길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술상을 거하게 봐놨소. 이리들 오셔서 한잔 하시구려. 그리하여 마님과 천상이는 서대감이 차려준 음식과 술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있으니 너무너무 졸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과 천상이 두 사람 모두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천상이가 눈을 떠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과 함께 창고에 갇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어서 일어나 보셔요. 천상이 소리에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게 말이여요. 어젯밤 서대감이 차려준 술을 받아 마시고 잠이 들은 것 같은데 지가 눈을 떠보니 이렇게 꽁꽁 묶여 있구먼요. 아니, 그럼 서대감이 우릴 묶어놓은 것이냐?
서대감이 아니고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요? 마님과 천상이는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귀한 고려 청자를 가지고 먼 길까지 왔는데 청자는 빼앗기고 몸은 묶이게 되었으니 앞으로 생사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서대감이 이리 뒤통수를 칠 줄이야. 열길 물속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내가 꼭 그 짝이 난 게 아니더냐. 그렇게 두 사람이 낙심을 하고 있는데 창고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이 들어왔지요. 오호, 이러들 나시었소. 아니 서대감께서는 어째 이리 무례하신 게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아시오. 내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쓴 줄 아시오. 지난번에 도적들을 쫓지만 않았어도 부인이 오늘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오. 아니 그럼 그 도적들도 대감이 보낸 것이요. 그렇소. 그때 그 물건이 내 손에만 들어왔어도 부인은 제 명대로 살았을 것이오. 허나 내 집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부인과 몸종은 그만 죽어줘야겠소.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황천으로 보내드리리다. 할 말을 마친 서대감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창고문의 열쇠가 채워지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꼼짝없이 죽는 게 아니더냐. 천상이는 마님이 낙심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님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척 죄스러웠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쓰라고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 아버지가 그랬지 머리를 써야 한다고. 천상이는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님을 살려낼지 궁리를 시작하였지요. 마님 뒤로 돌아보셔요. 지같이 이빨로 마님의 밧줄을 끊어드리겠습니다요. 마님은 천상이 말을 듣고 뒤로 돌아 묶인 손을 천상이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천상이가 이빨로 마님의 밧줄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물어뜯었을까 천상이 입에서는 피가 줄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밧줄을 계속 물어뜯다 보니 밧줄이 결국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내 입에서 피가 철철 나는구나. 어서 이리 대보거라. 내가 내 밧줄을 풀어주마. 마님은 천상이의 밧줄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상이도 밧줄이 풀리고 말았지요. 마님은 이곳에 잠시만 기다리고 계셔요. 지가 가서 놈들을 아작내고 오겠습니다요. 천상이는 잠겨있는 창고문으로 달려가 몸으로 부딪혀 창고문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지키고 있던 노비들이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화가 난 천상이는 닥치는 대로 노비들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상이 손에 얻어맞은 노비들은 꼬꾸라져 일어나지를 못했지요. 그렇게 순식간에 노비들을 모두 제압한 천상이는 곧바로 서대감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니, 내 놈이 어떻게 포승줄을 끊고 나온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좀 쓰라고 해서 내 머리 좀 쓰지 않았겠소. 헌데 뭔 놈의 양반이 이리 추잡한 것이요. 그깟 청자 하나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려 한단 말이요. 천상이는 서대감 방에 있는 자신의 검을 들고 서대감을 내리치려 하였습니다. 안 되느니라 검을 내려놓거라. 상황이 정리되자 어느새 마님이 밖으로 나와 천상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마님, 이런 놈을 살려두란 말입니까요? 싫습니다요. 이자는 죽어 마땅하구먼요. 이보시오, 청년.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리만 해준다면 내가 크게 보상을 해드리리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보답을 한단 말이요. 내게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많소. 그것을 모두 드릴 테니 이놈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구려. 서대감이 목숨값으로 보물을 주겠다며 천상이를 안방 깊숙이 있는 비밀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진귀한 보물들이 넘쳐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모두 드릴 테니 내 목숨만 살려주시구려. 그리고 이 많은 것들 중에 이것 하나만 해도 대궐 같은 집을 살 수가 있을 것이오.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리 값이 나가는 것이요. 이것은 만국 고려황실의 국보였소. 개인이 절대로 소장할 수 없는 것이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이라오. 천상이는 수많은 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님이 서대감 죽이는 것을 반대하니 서대감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줬어.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 내 검은 거두겠어. 허나 서대감은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죄값은 달게 받겠소. 서대감은 본인이 나서서 노비들을 시켜 보물을 꺼내 우마차에 실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실었소. 이것이면 평생 쓰고도 남을 것이오. 천상의 총각, 이제 그만 올라가는 게 좋겠어.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마님은 가마를 타고 천상이는 보물을 가득 실은 우마차를 끌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천상이는 한양을 가다 말고 잠시 관할을 들렸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고려왕실의 국보를 서대감 모르게 두고 온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상이는 나라에서 금기한 보물을 서대감이 가지고 있다고 관아에 일러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서대감 집을 수색하여 금기된 보물을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대감이 그동안 저지른 부패한 장부들도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서대감은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여 천상이와 마님이 한양에 당도하니 여종 향내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잘 다녀오셨는감요? 그래, 일은 좀 있었지만 무탈하게 돌아왔구나. 내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 먼저 들어가 보마. 아니 뭔 일이 있었는감요? 혹시 천상이가 마님을 어떻게 했남요? 아니 내가 마님을 어떻게 하다니 그것이 뭔 말이야. 했네 했어. 마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런 분이 아닌데 저렇게 기운 없는 것을 보니 내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마른 것 아닌가벼. 아니 내가 뭔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솔직히 네 맴속에는 내가 아니라 마님이 있었던 것 아닌가벼. 그러니 출행 중에 마님에게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째 마님이 저렇게 충격을 받아 기운이 없느냔 말이오. 천상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향내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상이는 서대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지요.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야? 그래 그런데 너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응, 나는 다친 곳은 없어. 그런데 나보다도 마님이 충격을 크게 받으신 것 같아. 니는 마님 걱정은 이제 그만해라. 마님은 내일이면 후를 털고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 팔팔해지실 것이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니는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어서 말해봐. 갑작스런 향내의 말에 천상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무어라 말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지요. 아니 향내야, 갑자기 천상이 총각한데 그런 것은 왜 묻는 것이야? 아니 천상이가 아직도 내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으니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마님은 피곤하다고 들어가시지 않았는감요? 들어갔다가 내가 총각하고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나와 보았느니라.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천상이 총각한테 들이대는데? 아니 마님, 천상이 총각은 지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지 짝이라고 지가 찍어놓지 않았는감요? 그것은 내 마음이고 천상이 총각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천상이 총각에게 더 귀찮게 하지 말거라. 아니 그런데 마님은 지하고 천상이 총각하고 잘 되는 게 싫으신감요? 혹시 마님이 천상이 총각을 마음에 품으신 것은 아닌감요? 아니 내가 품긴 뭘 품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총각도 지금 피곤할 텐데 내가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지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요. 아무튼 지는 확실히 말해둡니다요. 천상이 총각은 지가 꼭 찍어놓았구먼요. 그러니 마님은 행여 딴 맘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요. 그렇게 여종 향내와 마님은 천상이를 두고 감정이 격해져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님 가져온 보물은 어떻게 할깝쇼? 그것은 내가 서대감에게서 받아온 것이니 모두 내가 갖거라. 아니 마님, 저 많은 보물을 어찌 지가 다 갖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먹고 살 것은 충분하느니라. 그리고 서대감이 부당하게 취득한 보물은 내가 한 점도 갖고 싶지가 않느니라. 그리고 너도 목숨 걸고 한 일이니 내 몫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마님의 통큰 선물에 갑자기 보물이 잔뜩 생긴 천상이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지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천상이는 천장을 보고 누워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마님과 자신에게 일편단심인 향내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한 천상이는 날이 밝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천상이 총각 어서 이리 들어오시게. 얼굴을 보니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나 보구만. 그래, 생각은 정리 좀 되었는가? 지가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요. 오, 그랬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내게로 온 것이구나. 잘 생각했어. 천상이 총각, 비록 내가 과부이긴 하나 아직도 미모는 젊은 애들 못지 않지 호호? 마님 지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구먼요. 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천상이 총각이 필요하다면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고맙습니다요, 마님. 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내를 제게 주십사 하는 것이구먼요. 아니, 향내를 달라니. 아니, 그럼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향내인 것이냐? 그렇구먼요. 지가 다른 건 몰라도 분수는 아는구먼요. 천상이가 당연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 믿었던 마님은 낙심이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든지 들어준다 했으니 한 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 내가 부탁하는 것이니 그리 해주마.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요. 이 은혜는 지가 평생 잊지 않겠구먼요. 그리하여 천상이는 향내와 같이 고향 마을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보물은 모두 처분하여 은자가 가득한 상자를 등에 메고 갔지요. 아이고 얘야, 어디서 이렇게 참하고 예쁜 색시를 다 얻은 것이냐? 그렇지요. 아버지도 마음에도 쏙 드시죠? 아, 그럼 그렇고 말고 어디 마음에 든다 뿐이겠느냐? 천상이는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제일 많은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을 낳아 남부럽지 않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니, 천상이 자가 어쩌다 저리 큰 부자가 된 것이야. 천상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벼. 그러게 말이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 그때 얼른 잡았어야 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너는 천상이가 싫다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지 않았는가벼. 천상이는 너보다도 나를 더 좋아했었지. 그러니 내가 잡았어야 했어. 아니 너는 싫다고 부직갱이로 천상이를 두들겨 패지 않았는가벼. 그러니 내가 잡았어야지. 옛날 어느 임금이 하도 심심하여 농이나 하자고 무학대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먼저 무학대사에게 얼굴이 돼지 같다고 선농을 하였지요. 그러자 무학대사는 임금의 얼굴이 부처님 같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정색을 하며 대사는 어찌 농을 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시한견유시 불안견유불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뜻이었지요. 즉 세상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이었습니다. 두 처녀는 바보 같아 하찮아 보이던 천상이를 업신여긴 결과가 결국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만들고 말았지요. 그러니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